자요.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간생략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다른 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요, 몇 페이지냐면 76페이지예요. 먼저 76페이지를 펴시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보시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완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금을 완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물건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도는 했는데 아직 뭐를 안 해줬냐? 등기를 아직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형식상으로 뭐다?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상으로는 을이 소유자가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요,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등기가 있는 사람만 소유자가 돼.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은 아직 등기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형식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보면은요,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법상 있죠, 세법상으로는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는 판례가 물권 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서 미등기 매수인을 뭐라고 했냐?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목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요 물건의 반환을,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이 을은 갑한테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아직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적 청구권은 아무 말 했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면 상실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병이 직접 점유고 을을 간접 점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봐.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은 또 어디서 또 나오는 것이냐? 점유 취득시효에 가면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인도받았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때 10년의 것은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지. 만약에 을이 물건을 갑하고 계약해서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러면 인도에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때요,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럼 지금 병이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요, 갑은요 자기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즉 을하고 병하고 계약해서 을이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그러면 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병의 을에 대한,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점유를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이 그러면 병한테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병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병한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냐? 여기 잠깐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보면 갑은요
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런데요, 병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병한테도 인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물권의 변동에 보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병한테 넘겨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승계로서 이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걸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을은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병도요,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동시에 누구에 대해서도, 병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알겠죠? 그 말은 을의 점유는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여기서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다고요. 또 어디가 시험이 잘 나오느냐? 여기 득이적권 이거 여기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래서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이고, 병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을은요 이것을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면 을은요 등기 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취득세가 나오죠. 만약에 1억에 사가지고 1억 2천에 팔았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을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 자기는 원래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을이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직접.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요, 이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기가요,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공법상으로 뭐죠? 국가한테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법상에는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죠. 뭐죠? 봐봐. 우리가 공법은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관계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우리가 원래는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갔잖아요. 그러면 이 갑하고 을하고 병은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관계란 말이죠. 이러한 사법관계에서는 무조건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유효로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병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합의가 있든 없든 건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일단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 여러분 등기는 뭐죠? 등기는 뭐예요? 현재요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권리자가 누군가를 나타낸 것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등기가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여기서 실체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실체관계는 권리관계라고 했죠?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될 사람이 누구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이 병이죠. 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를 한번 보란 말이죠.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등기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하지만 등기는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 여기서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등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현재 미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등기다.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등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는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갑에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요, 병은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은 을을 을에게요 직접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을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을을 대위한단 말은 병이요 을을 대해서 1번 갑한테 뭐라 하냐, 당신 빨리 을한테 등기하시오 이 말이에요. 을한테 등기하시오. 이걸 대위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을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이제 뭐라 한다? 3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병한테, 을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위한다고 하는 것은, 병이 을을 대위한단 말은 병이 갑한테 을을 대신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게 아니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달라?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요, 아직 미등기인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의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있죠.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여기서요, 병은요 직접이란 말이에요. 직접. 병은 직접 누구한테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 주기로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갑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거절할 수 있어. 왜요? 자기는 1억 원에 팔았는데 아니 계약서가 1억 2천에 등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열받아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매매대금을 할 수 있죠.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잖아요. 매매대금을요. 그럼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 자 봐. 우리가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이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다 이 말이에요. 갑에서 아무리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로 했어도, 그러면 갑이 만약에 병 앞으로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뭘 받으면서? 잔금을 받으면서 병한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빨리 병한테 등기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매매대금을 중간에요 등기가 되기 전에 매매대금을 인상했어요. 그럼 매매대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대금하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4번은요 합의가 있다고 해도 합의가 있다고 해도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놓고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으니까 을은 또 병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갑하고 을하고니까 아무리 병한테 중간승약 등기라고 했어도 일단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만약에 등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합의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거절하면은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에서 을이한테 아니고 직접 병한테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요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를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넘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죠.
이 채권을 뭘 한다? 양도해야 돼.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을은 갑에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를 가져올 뭐가 있어요? 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느 누구한테 권리만 있고 어느 누구한테 의무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는 통지나 승낙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통지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통지 플러스 승낙. 알겠죠?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통지와 승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을의 통지만 있고 갑의 동의가 없으면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금 별을 지금 해놨죠? 별을. 그렇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 여러분요 지금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76페이지. 76페이지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통지만 하면 안 되고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 이게 뭐냐? 통지 또는 승낙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 그런데 여기는요 통지와 승낙 둘 다가 있어야 돼. 이게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통지나 뭐가 있으면 돼? 승낙만 있으면 돼. 둘 중 하나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여러분요 이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중간 생략 등기예요.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만약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갑이 신축을 하고 나서요 이것을 갑이요 을한테 매매를 해. 매매를.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되죠? 매매하면 1번 누구에서요?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을이 등기를요 생략을 하는 거야. 갑의 등기를 생략을 하는 거야. 1번 등기를 생략하면서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신축해서 자기는 등기 안 하고 을한테 팔면서 그냥 을러가 그냥 1번으로 등기해 이렇게. 을러가 1번으로 등기해 이렇게. 그럼 원래는 1번이 갑이고 신축했으니까 그걸 보존 등기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그냥 너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등기가 뭐가 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죠.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속 인행에 관한 등기죠.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그런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봐봐. 갑이 을하고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 그래가지고요 이 병이죠. 병이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죠. 그럼 1번 갑에서 일단 2번요 을 앞으로 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속인이요 을이요 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을한테 이렇게 등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응? 그런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병이 뭐냐? 상속인이 자기는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 갑에서 자기 아버지 죽은 사람 앞에 아버지에서 을로 직접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등기 서류를 제출할 때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등기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차피 등기주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생략됐죠?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토지거래 허가죠.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 이것은 효력 규정이야. 허가는 효력 규정인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잖아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니까 마이너스,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그럼 단속 규정은 뭐예요? 그것은 유효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우린 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를 잠시 이제 줄여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를 여기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있잖아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단 말이죠. 등기를 안 했을 때 매도인 갑이요, 매수인 을에게 뭐 등기가 없다 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또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최종 매수인 병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 청구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채권적 청구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 처분하는 것을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고 쓰니까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보니까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이 병하고 계약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로서 병이 소유자가 돼. 이때 중요한 것은 중간생략 등기라기로 합의가 있냐 없냐 그건 안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면 어떻게 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병은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합의가 있다? 그러면 병은 직접 합의가 없으면 대위해서,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그랬더니 갑이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를 거절하죠. 그러면 다시 을을 중간자를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등기와 매매의 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니까 우리가 중간에요, 매매의 대금을 인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인상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합의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온전히 등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자인 을이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이것을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넘기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의 양도, 다른 말로 채권 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중간자 을이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돼. 내가 너하고 계약했는데 내가 등기를 청구할 수, 내가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등기해 주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갑이 뭐를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 갑이 승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의 통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통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요 어디로 보냐면 여기 가등기를 한번 봐요.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등기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거의 뭐 2년 한 번씩 여기 돌아가면서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등기는요. 그럼 여기 가등기는 모두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78페이지. 78페이지 가등기를 보면, 자요, 가등기를 한번 보셔요.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라는 것은 여기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하고 계약하면서 이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줘.
이런 가등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예비등기다. 예비등기. 예비등기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한 등기죠. 미리. 알겠죠? 예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건 거짓가예요.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찜해놨다 이 말이죠. 예비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찜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게서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만 돼 있으면 여기서 가등기권자가 뭐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아직 본등기가 없다기 아직 본등기가 없어. 이렇게 가등기만 2월 1일에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한테 등기를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가?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을의 가등기는 2번에 우리가 이걸 1번, 2번, 3번, 4번을 순위 번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등기는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2번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한테 잔금을 뭐죠? 중도금을 줬는데 갑이 다시 이거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매매대금은 20억짜리인데요. 계약금으로 2억 주고 중도금으로 5억을 줬는데요. 그럼 7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갑이 팔아먹고 도망가면 이중 매매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주면서 여기다 가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가등기가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가 가등기라고 해서 2번 이 2번의 손의를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요, 갑이 병한테 그걸 팔죠? 그럼 병이 3월 1일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죠? 여기서 진짜 등기를 해. 을이 진짜 등기, 무슨 등기를 한다? 본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본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가등기에게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진짜 소유권, 물권 변동은 진짜 소유자는 언제냐? 본 등기 시다 이 말이에요. 본 등기 시. 그런데 뭐는요? 순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위는 가등기 한대로 뭘 한다? 소급한다. 순위는 가등기 한대로 소급하는 것이고 물권 변동, 소유권은 본등기 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소유자가 되냐? 10월 1일 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등기는 물건은 하나인데 지금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 돼요? 이 사람은 3월 1일 날 등기했죠. 3월 1일 날 이 사람이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또 등기했죠. 그 10월 1일 날 이 사람이 또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되죠. 소유자가 지금 집은 하나인데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를 없애야 돼. 하나를 없앨 때는 어떻게 없애냐? 그것은 후에 등기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등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10월 1일이고 이 사람은 3월 1일이잖아요. 그럼 딱 보면 누가 병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순서를 정할 때는 순서는 뭐로 정한다? 본등기를 가지고 정한다? 가등기로 정한다? 가등기 한대로 정한다. 가등기 한대로. 이게 중요해. 가등기는. 순위는 가등기 한대로. 그러니까요, 비록 이 사람은 본등기를 10월 1일 날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이미 언제가 돼 있어? 2월 1일 날 가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은 언제요? 이 사람은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누가 더 순서가 빠르다? 을이 순서가 빠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순위를 소급하니까 을하고 병 중에서 을이 소유자인데 그럼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다? 본등기를 할 때부터. 언제 본등기를 했다?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그러면요, 가등기가 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죠?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여러분 봐봐. 을이 지금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을이. 그럼 여러분 을이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병한테 청구해야 돼?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을을 뭐라 한다? 가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을을 뭐라 한다?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권리자. 이 사람 뭐라 한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 의무자.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이 병을 뭐라 한다?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그럼 판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양도인이면서 가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순위 등기의 순위는 1번에서 몇 번으로 2번, 2번에서 몇 번으로 3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할 때는 갑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 2번이 될 수 없잖아요.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여기요 갑한테 본등기 청구. 이때 갑은 누구다? 양도인이다 또는 가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해.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했죠? 뭐를 청구한다?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누구하고 누구한테? 가등기 의무자 또는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을은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이 누구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양도인 누구다? 가등기 의무자. 여기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란 말이나 양도인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같은 말이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있잖아요. 권리자 의무자가 있으면 이 가등기 권리자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가 있잖아요. 여기 의무자죠? 여기 권리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요 가등기를 해놓고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병은 그걸 샀으니까 양수인이죠. 그러면 갑은요 팔았으니까 뭐다? 양도인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하고 관계에서는 가등기 의무자, 병하고 관계에서는 양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내가 가등기가 2번이니까 몇 번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1번한테 청구해야죠. 그럼 1번이 누구다?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가등기 의무자, 갑하고 병하고 관계에서는 뭐다? 양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 그럼 본등기를 청구하면 10월 1일 날 본등기 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자는 몇 명만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야 되죠. 2명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여기는 봐봐. 비록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등기했어도 순위를 따질 때는 본등기를 가지고 따져, 가등기를 가지고 따져. 가등기죠. 얘는 언제? 2월 1일. 얘는 언제? 3월 1일. 누가 더 빨라? 2월 1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본등기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월 1일 소유자인데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병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직권으로. 왜요? 우리가 본등기를 하고 나니까 직접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지 병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쭉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정리한 것을 한번 봐봐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도 이러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정리한 걸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정지 조건하고 채권적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죠. 한번 봐봐. 자, 정지 조건 볼 거예요. 여러분 정지 조건은 조건은 효력이거든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등기는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여기는요 채권적 청구는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여기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돼야. XO 똑같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조건보호하고 채권적 청구권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지조건하고 채권적 청구권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은요 어떤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는 뭐예요? 이때 이 등기가 본등기거든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 가짜죠. 미리 예비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자, 3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런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등기를 금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봐.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여러분 이걸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됐죠? 자 이걸 보시면요 뭐라고 되냐면 일단 여기 이 번등기를 지금 보지만한 말이죠. 아직 번등기를 안 했으니까 2번에 가등기를 을한테 했잖아요. 그러면 2번에 순위가 보존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을은 자기가 등기해야 되냐 번등기를. 그게 아니고 이 번등기 하기 전에 이 2번에 등기 2번을 정한테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몇 번이 등기가 들어왔죠? 3번 다음에 이의일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이의일 이렇게 이의일 2-1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 줄거졌다 해서 다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의일 이렇게 읽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의일 이 말은 3번 뒤에 등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건 4번 뒤가 아니고 몇 번의 등기? 2번의 등기를 처음으로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3번 뒤에 있어도 몇 번 등기가 되는 거예요? 2번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요 이의일 그러면 이것을 의의 일 있죠? 의의 일 이것을 부등기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고요. 의의 일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가등기도 무슨 등기에 의해서? 부기등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등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됐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이제 봤으면은 지금부터 봐봐. 이거 다시.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를 보는 것이냐면 여기서요.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가등기만으로 잘 봐봐. 가등기만으로 그러면 아까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어.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등기했을 때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로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돼. 만약에 을의 번등기로 만약에 을이 번등기를 하죠. 가등기에서 번등기. 그러면 후순위 병등기는 직권말소가 되잖아요. 직권말소. 그러면 병은갑에게 576조 담보채무 중에 이것은 우리가 담보채무에서 한번 보는 것이요 나중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거 7번. 우리가 여러분요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번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번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한테 증여를 원래는요 매매를 했는데 증여로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매로 인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권이 있잖아요. 이 번등기 청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건 세 가지가 있어. 혼동. 첫 번째 뭐다? 광업권. 두 번째는 어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가등기가 불법 말소. 여기 우리 몇 번 뭐라 그랬죠?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불법 말소 등기가 이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등기는 뭐죠?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갑이죠? 갑이고요. 2번 지금 을이죠? 을로 되는데 어떤 놈이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무슨 요건이 아니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전송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그러면 을이 2번 등기를 누가 불법으로 말소했으니까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번등기 청구는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물권법을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가등기만으로. 자, 두 번째 잡아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등기는 거짓 가짜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잘 봐.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에 기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가등기에 기해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요 가등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건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건 가등기는 본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요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 이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말 자체가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가등기를 가지고 여기요 가등기 가지고 무효인 등기를 말소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을이 있고 이게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순서로 보라고. 2월 1일 3월 1일이니까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을이 이제 10월 1일 본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소유자가 몇 명만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월 1일이고 3월 1일 소유자고 여기는 10월 1일 소유자인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할 때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느냐 그것은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지만 순서 누가 먼저 취득했냐 순서를 따질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가등기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없앤다? 병등기를 없앤다. 병등기를 없애는 것을 뭐라 한다? 직권말소다 이렇게 얘기해.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누가 등기관이 10월 1일 날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죠. 그러면요 병등기는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조금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의 추정력이 되어 있죠. 이런 등기의 추정력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를 먼저 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보면 끝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여기다 몇 가지 또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쓴단 말이죠. 여기 있나? 여기요 잠깐만요.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 뭘 보냐면 이런 거죠. 여기는 보존 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있죠. 그럼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차이는 뭐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는 등기고 이전이라는 것은요 보존 등기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이전 등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봐.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 여러분 잘 봐봐.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1번 등기가 잘못되죠. 밑에가 다 무효가 돼. 그럼 우리나라가 단추는 이거 잘못 짠 거죠? 밑에가 다 엉망이죠? 우리나라는 1번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에 있는 등기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이러면 사정받았단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국가가요 그걸 조사를 해서 옛날에 농지위원회에서 농지계획 할 때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누구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해. 그러니까요 갑이 소유자로 국가로부터 사정을 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의 등기는 올바른 등기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입증, 증명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은 누가 하냐?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야. 등기 명의자가. 등기 명의인 을이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을의 등기는 유효라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등기가 왜 유효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신축을 했어. 갑의 신축에 등기가 을로 돼 있어.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을의 등기도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 야, 너 어떻게 해서 너 앞으로 등기돼 있어? 내가 갑한테 샀거든. 이렇게. 근데 갑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나 판 적 없는데 이렇게 매도 사실을 부인해. 매도 사실을 부인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세 가지야. 암기해. 우리가 앞에 항상 보존등기란 말이 들었죠? 보존등기는요,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또는요, 갑이 신축을 했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이것을 을이 등기 명의인. 여기서 을이란 말이 뭐냐? 을은요, 여기서 등기 명의인 이렇게. 등기 명의인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못하면 그때 무효가 돼. 무조건 추정력이 없다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의인이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지고 오게 됐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이걸 증명하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요 이전 등기 봐봐. 이전 등기. 여러분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전 등기를 지금부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는 여러분 봐봐. 이전 등기 생각을 해봐. 먼저 이전 등기가 되려면 무슨 등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보존 등기가 있어야지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알겠죠?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거야. 딱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원래 두 가지가 더 있어. 자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증명을 한다? 추정력이 없어. 갑에서 을 앞으로 되면 추정력이 없어. 그럼 누가 증명을 한다?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이 뭘 한다? 증명을 한다. 등기 명의인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봐봐요. 그 외에는 모두가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도 두 가지를 더 써. 추정력이 없는 거 두 가지를 더 추가해. 여기다 추가. 알겠죠? 3번하고 4번 이렇게. 됐나요? 3번, 4번? 자요, 3번이 뭐냐? 3번이요. 허무인. 사자 명의, 사자 명의의 등기. 그다음에 허무인. 허무인이라는 말은 가공의 인물이에요. 허무인 명의의 등기, 허무인 명의의 등기. 이것은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사자 명의하고 허무인이란 말은 가공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등기도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선생님들이 이걸 지금 이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면 막 책을 막 나래비로 써놨어.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딱 나눠서 써야 돼. 보존 등기는 4가지. 자, 지금 4가지 뭐가 있어? 여러분 공법에서 보면은 공법선생님한테 막 이거 배우죠, 여러분. 막 공법에서 동그라미 하고 막 가로 넣기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알겠죠? 시험 볼 수 있어. 그럼 여기 보면 딱 4가지를 하라고. 세 가지를 뭐다? 갑이 사정받았다. 또는요, 갑이 신축을 했다. 그런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시작. 갑이 사정인데 을이다. 갑이 신축인데 을이다.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2가지 더. 누구로부터? 사자, 죽은 사람으로부터 등기. 또 허무인으로부터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특별조치법. 우리 여러분요,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특별조치법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이제 한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요 20년 전에 갑이란 친구한테 땅을 샀어. 근데 갑이요 땅 팔고 서울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연락이 되다가 1년 지나고 연락이 안 돼. 지금 20년 동안 연락이 안 돼.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등기를 하고 싶은데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0년이나 또는 15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요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라냐? 보증서하고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이 보증서는 그 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 마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한 7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분들한테요, 지금 가서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을 20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당신이 받지 않느냐, 사인 하나 해달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다시요, 어디로 간다? 소관청으로 가, 소관청. 그걸 소관청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확인서를 써줘. 그럼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보증서고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그럼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란 말이죠. 뭐라고 되냐면,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등기는 다 무효죠? 그것만 딱 알면 돼. 원인, 무효인 보존 등기야. 이것을 기초로. 그러니까 1번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됐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 아무리 특별조치법이라 할지라도 1번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요. 그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전 등기요. 그 전 명의인이,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했어 내가. 그럼 봐봐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무효. 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여도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딱 두 가지를 암기하라 이 말이지. 첫 번째마다 보증서가 위조됐다, 확인서가 위조됐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아무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보존 등기가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 이전 등기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특별조치법에서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아까 여러분 여기 있죠? 가등기를 거짓같이 하죠? AB 등기에 불과하죠. AB 등기. 이건 등기는 본등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AB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가장 중요해.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저당권이 왜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뭐를 했다?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돈을 빌려줬다. 그 돈을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환매 등기가 됐다. 환매는 팔고 나서 다시 사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5년 안에 팔고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등기가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추정한다 이 말이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등기부를 보고 거래해요? 등기 안 보고 거래해요? 보고 거래하죠? 그럼 등기부에 보니까요, 저당권은 1억으로 되어 있고 전세권은 1억으로 되어 있어. 2억밖에 없네? 이걸 내가 믿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5억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등기부 기록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선이 무과시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는 뭐냐? 표시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추정되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땅의 면적이 100평이면 100평이지 100평 정도 될 것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는 추정이 안 돼요. 그럼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O냐 X냐의 문제지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갑구하고 뭐다? 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의 표제부 표시에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가등기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 여기까지가 뭐냐면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정리를 등기의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 정리를 한번 한단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보존 등기는 딱 4가지다. 보존 등기 3가지.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장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암기하라고. 두 번째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럼 두 가지 더. 뭐 누구 명의? 사자 명의. 그 다음에 가공의 사람 누구? 허무인 명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빼고는 무조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등기다? 특별조치법이다. 특별조치법은 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더.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그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등기에는 공, 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 표제부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